크리스펄 Cas13 시스템을 이용한 종양억제 유전자 리보엑산의 종결 코돈 돌연변이 수정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연구 목적입니다. RNA를 타겟팅할 수 있는 크리스펄 Cas13 시스템을 이용하였습니다. 타겟 RNA에 붙을 수 있는 dCas13을 ADAR2라는 RNA 염기를 수정하는 효소와 접합시켜 만든 단일 염기 편집 기술 리페어 시스템을 이용하면 RNA의 특정 염기를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을 이용해서 특정 내성 RNA를 편집하거나 치료를 시도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바 있고, 특히 암의 발생과 관련된 유전자에서 RNA를 수정을 시도한 사례는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표적인 종양억제 유전자인 TP53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종결 코돈 돌연변이를 크리스펄 Cas13 시스템을 이용해서 수정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연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DNA 클로닝입니다. TP53 유전자의 수정을 형광 단백질 시그널을 통해 알아볼 수 있는 리포터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TP53 유전자의 앞뒤로 형광 단백질을 접합시킵니다. 만약 종결 코돈 돌연변이가 있다면 위의 그림과 같이 파란색 형광 시그널만 나타날 것이고, 종결 코돈 돌연변이가 잘 수정되었다면 TP53 뒤에 붙은 빨간색 형광 시그널 또한 같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저희는 리포터 시스템을 포함해 3개의 DNA를 클로닝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종결 코돈 돌연변이가 있는 TP53의 앞뒤로 형광 단백질을 접합시킨 리포터 시스템입니다. 저기 EBFP2가 파란색 형광 단백질, 그 뒤에 TP53 돌연변이, 그리고 m체리가 빨간색 형광 단백질입니다. 두 번째는 돌연변이가 없는 TP53, 그러니까 야생형 TP53에 형광 단백질을 접합시킨 리포터입니다. 첫 번째 리포터 시스템에 대한 대조군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리포터 시스템은 유세포 분석기를 이용해서 단백질 정량 실험법을 통해 RNA가 수정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세 번째는 형광 단백질이 없는 돌연변이 TP53입니다. 앞선 유전자들과 달리 이건 RNA 레벨에서 생어 시퀀싱을 통해 RNA 서열이 수정되었는지를 확인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형광 단백질을 접합시키지 않았습니다. 세 가지 유전자를 깁슨 어셈블리 클로닝에 사용하기 위해 PCR로 증폭하였습니다. 그리고 흡강도를 측정하는 분광강도기 나노드랍을 이용해서 PCR로 증폭한 DNA의 농도를 구하였습니다. DNA의 고유 파장대를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앞에서 PCR로 증폭시킨 DNA를 클로닝을 통해 벡터에 삽입해서 세포에 주입하고 발현시킵니다. 제한 효소를 이용해서 벡터 플라스미드를 잘라주고 DNA 연결 요소로 저희가 쓰고자 하는 유전자랑 플라스미드를 연결을 해줍니다. 깁슨 어셈블리 클로닝을 할 때는 몰수 비를 맞춰줘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자른 플라스미드의 크기가 4000bp일 때 DNA가 474bp니까 100번 50 넣을 때 DNA는 0.2 정도로 넣는다, 이런 식으로 나노드롭으로 측정한 농도값과 크기로 몰수비를 계산을 해서 넣는 비율을 맞춰줍니다. 그리고 벡터 원리 샘플도 만들어서 대조군으로 사용을 해줍니다. 앞에서 만든 세 가지 종류의 DNA 모두 같은 방법으로 클로닝을 동일 과정으로 해줍니다. 그 다음으로 박테리아를 형질 전환시켜주는데, 절편이 연결된 플라스미드를 박테리아에 주입해줍니다. 이때 저희는 DH5알파 세포를 사용했는데, 이 세포는 컴피턴트 셀로 형질 전환이 잘 되는 클로닝용 세포입니다. 이 세포를 실온에 놔두게 되면 DNA가 들어갈 확률이 적어져서 실험을 하면서도 얼음에 보관을 해줬습니다. 형질 전환된 박테리아는 항생제 저항성 유전자 배지에 키우게 되는데, 근데 갑자기
박테리아를 항생제 배지에 넣으면 활성이 안 돼서 다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전에 LB 배지에 넣어서 37도에 좀 놔둬주고 항생제 배지도 온도를 높여서 실험을 해주었습니다. 만약에 클로닝이 잘 안 돼가지고 잘린 플라스미드로 박테리아가 형질 전환이 된다면 항생제 저항성을 띠지 못하니까 박테리아가 모두 죽게 되고, 그래서 항생제 배지에 키우게 되면은 클로닝이 잘 된 박테리아를 선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든 고체 배지를 적당히 키우고 나서는 액체 배지로 옮겨주게 되는데, 그 이유는 박테리아를 증폭시켜서 DNA를 더 많이 얻기 위해서도 있고, 계속 고체 배지에서만 키우게 되면 자기들끼리 뭉칠 수가 있기 때문에 액체 배지로 옮겨주게 됩니다. 액체 배지로 옮기고 나서 박테리아를 키울 때 가장 적당한 온도인 37도에서 16시간 정도 쉐이킹 인큐베이터에서 키워줍니다. 그리고 다 키운 박테리아는 미디 프랩을 이용해서 DNA를 뽑아줬는데, 프랩은 그 크기별 종류가 미니, 미디, 맥시, 메가, 기가로 나뉘게 되는데, 그 중에 저희는 박테리아를 좀 많이 뽑아서 미디 프랩을 사용했고, 방법은 미니 프랩과 비슷하게 솔루션들을 각각 넣어주고 필터에 걸러서 DNA만 뽑아주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그 대장균에 넣어가지고 불렸던 그 유전자를 이제 동물세포에 넣어가지고 동물세포에서 그 유전자, 그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부분을 잘 고칠 수 있는지, 그럼 발현되는 거 확인하기 위해서 동물세포 트랜스펙션을 진행했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셀은 293T,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그 배아 세포에서 그 따온 그런 셀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애니멀 셀 컬처 과정을 통해서 키워줬고, 그래서 키워준 세포를 가지고 실험에 사용을 했습니다. 저희가 실험에 그 형질 트랜스펙션을 하기 위해서 사용한 물질은 그 LTX라는 물질인데, LTX는 그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처럼 리포솜에다가 저희가 넣고자 하는 DNA를 감싸가지고 저렇게 엔도사이토시스를 이용해서 세포 안으로 집어넣는 그런 방식입니다. 저런 방식을 사용한 이유는 가장 트랜스펙션 그 확률이 높고, 그리고 조금의 양으로도 잘 되기 때문에 저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돌연변이 그 에디팅 확인을 위해서 플로우 사이토메트리 그리고 DNA 시퀀싱을 한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플로우 사이토메트리는 유세포 분석기로 그 면역학이나 이런 데서 그 형광의 발현을 보기 위해서 좀 많이 사용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저희가 그 리포터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플로우 사이토메트리를 사용해 가지고 그 형광을 분석하면 되게 편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일단 DNA 시퀀싱을 하기 위해서는 그 DNA만 딱 뽑아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일단 그 과정을 위해서 그 저희가 트랜스펙션을 한 그 셀에서 RNA를 일단 뽑아줬습니다. 근데 RNA만 뽑아주게 되면 RNA가 양이 적기 때문에 그 RT-PCR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얻은 RNA의 양을 불려줬고, 그리고 또 저희가 넣은 RNA, 저희가 뽑은 RNA 중에서 원치 않는 RNA가 있기 때문에 그 cDNA의 베이스 페어 길이를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기영동을 해서 제대로 됐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전기영동 됐는 그 부분에서 저희가 원하는 부분만 딱 잘라가지고 다시 정제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정제를 했는 그 RNA를 생어 시퀀싱을 보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게 그 전기영동을 통해서 원하는 서열이 증폭됐는지 확인한 그 사진이고요. 저희가 원하는 그 서열은 1000 베이스 페어 정도 됐는데, 그 그림을 맞춰보게 되면 여기 진한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맞춰보게 되면 한 1000 정도가 된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결과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플로우 사이토메트리를 통해서 분석했는 사진을 보게 되면 그 왼쪽과 같은 그래프를 얻을 수 있었는데, 빨간색 같은 경우 이제 카스 13에다가 이제 타겟팅 gRNA, 그러니까 즉 저희가 고치고자 하는 부분의 RNA를 같이 넣어준
그 부분이고, 그리고 밑에 보시게 되면 그걸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낸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저 정보를 이제 표로 나타내게 되면 오른쪽 표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이 표를 분석해 가지고 어느 정도로 이제 그 돌연변이가 고쳐졌는지 확인을 해볼 건데, 그 왼쪽에 보시게 되면은 가장 저희가 컨트롤러 넣어준 거에 그 형광을 분석한 것이거든요. 여기서 Y축의 그 단위를 보게 되면은 M체리 MFI를 EBFP to MFI로 나눈 것인데, 그 M체리가 항상 발현되는 것, 그러니까 돌연변이가 그 EBFP가 항상 발현되는 것, 그러니까 뮤테이션이 일어난 자리에서 그 왼쪽 자리인 거죠. 그러니까 왼쪽에서부터 이제 발현이 되기 시작하니까 EBFP2는 항상 발현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뮤테이션이 고쳐지게 된다면 이제 돌연변이가 고쳐지기 때문에 그 M체리 저 빨간색 부분까지 같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확인을 하게 되면은 그 맨 왼쪽이 정상, 그리고 가운데 게 그 비정상인데, 그 카스 13 시스템에 그 저희가 특이적으로 고쳐주고자 하는 그 서열에 그 서열이 아닌 다른 그냥 아무 서열이나 넣어준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게 저희가 고치고자 하는 그 부분의 서열을 넣어준 것입니다. 여기서 이 그래프를 보게 되시면 굉장히 타겟, 그러니까 저희가 고치고자 하는 부분에 서열을 넣어준 이 맨 오른쪽의 그래프가 정상 그래프랑 가장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잘 고쳐졌다,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DNA 시퀀싱을 통해서 저희가 그 제대로 고쳤는지 서열을 직접 확인해 준 것입니다. 맨 위에 게 보시면 와일드 타입 정상, 그리고 두 번째 거는 그 카스 13 시스템을 같이 넣어주긴 했는데 그 아무데나 갖다 붙는, 그 아무데나 붙는 그런 서열을 넣어준 거. 그러니까 저희가 원하는 돌연변이가 있는 그런 서열이 아니라 다른 서열을 집어넣어준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거는 저희가 돌연변이가 일어났는 그 서열을 특이적으로 이제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서열을 같이 넣어줬는, 그러니까 제대로 고쳐졌는지 확인하고 싶은 그런 샘플인 거죠. 그래서 여기를 보시게 되면은, 이 표를 보시게 되면 넣어줬는 게 91% 확률로 고쳐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저희가 그 P53의 돌연변이가 일어났는 거를 이제 카스 13 시스템 가지고 잘 고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생명과학과 허원도 교수님 연구실 유지환입니다. 저에게 연구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공부와 실험을 통해서 열심히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연구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조 3명의 학생들과 열흘간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제 고등학교 시절도 떠오르고 참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명 한 명 정말 잘하는 학생들이니까 남은 기간 열심히 노력해서 캠퍼스나 연구실에서 꼭 다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조금 뻔한 말이지만 과학을 세상을 보는 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과학을 배우면서 가장 많이 와닿았던 말이 아는 만큼 보인다인데, 과학을 배울수록 정말 사소한 것도 흥미롭게 다시 보이는 경우가 많았어서, 그리고 그런 점이 과학의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과학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보는 세상은 정말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학을 세상을 보는 눈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소감은 솔직히 처음에는 겨울방학 2주를 프리-URP에 쓴다는 게 부담이 되기도 했는데, 끝나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실에서 실험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경험할 수 있었던 건 물론이고, 연구실 분들의 앞으로의 미래 계획, 목표 등을 들은 게 저한테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친절하고 재밌으신 조교님께 배울 수 있어서 더욱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연구란 사회생활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프리-URP에서 겪었던 것처럼 새로운 사람들이랑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것을 공부한다는 것도 약간 새로운 경험을 또 얻게 되는 기회가 되는 거니까 하나의 사회생활이라고 느꼈고요. 그리고 저희 소감은 프리URP 2주 동안 이제 저희 조 재밌게 잘 이끌어주신 조교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맨날 쓰잘데기 없는 질문에도 잘 받아주신 거 너무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연구 실험을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연구를 하면서 쓴맛, 단맛, 떫은 맛, 오만 맛을 다 느낄 수 있게 됐고, 그리고 실제로 박사, 석박 통합을 하시는 분들을 보니 굉장히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 프리URP 다 이끌어주신 조교님들 다 거의 석박 통합 하시는 분들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시간 많이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하게 되면서 과학이라는 학문에 발을 들이게 된 거가 진짜 영광이라 생각하고, 이제 힘든 거 정말 잘 알겠는데 평생 과학에 몸을 담고 살아가고 싶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프리URP 이거 계속 이끌어 주시고 좀 확장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